상위 1% 전문가들의 핵심 투자 병법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 병법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위 1%의 투자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오전장 시황 점검부터 핵심 투자 병법 그리고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꽉꽉 채워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은 오늘 밤 내에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전운이 고조되면서 물가 상승 그리고 경기 둔화 우려까지 함께 커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하루 만에 다시 개파락 출발을 했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가량의 낙폭으로 2,681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비슷한 수준의 낙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865선 지나가고 있고, 다만 나스닥 선물지수가 장 초반 1% 넘게 하락을 하다가 현재는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반사수혜주들, 가스, 사료, 그리고 해운주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성에너지나 중앙에너비스가 오늘 추가 급등하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반면 어제 급등했던 조선주들은 하루 만에 다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양시장 2,000개가량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간밤 미국 전기차주들이 급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가 3%, LG에너지솔루션 4% 넘는 급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도체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 반영이 되면서 오늘 특히 SK하이닉스가 3% 넘는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확실성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도 시황과 종목들 흐름 꼼꼼하게 살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종목 상담 신청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매수가와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끝난 뒤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전해 들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이태우 3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1% 투자 병법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태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오전장 시황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장단기 금리 차도 축소가 되면서 경기 둔화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런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자, 굉장히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시나 계속해서 러시아발 전쟁 리스크가 네. 커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밖에 좀 못 드린다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답답하고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힘든 이런 시장의 흐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인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 이렇게 힘든 장이 있으면은 좋은 장도 분명히 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의 마인드 잊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역시나 전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이슈가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발언에 따르면은 돈바스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라는 이슈가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 분리독립국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군사적인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국가기관이라든지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에 또 디도스 공격까지 이어졌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일 글로벌 증시에 굉장히 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출발을 일부 좀 보여주었었는데 결국에 전강 후약의 장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중에 패닉세일도 좀 출회되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기술주들이 특히나 큰 폭으로 하락했던 부분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이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요 기술주 중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약 3.5% 가까이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자체를 오늘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이제 한번 차트에서 지금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이 저점 구간을 이탈하는 흐름으로 마감을 한 만큼 이런 분위기 자체가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투심을 위축시키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뭐 우리 국내 증시의 지금 현재 특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적인 이슈들에 의해서 개별 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지난주와는 좀 다른 부분은 지금 이런 그 이슈적인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업종별로 이 러시아 관련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업종들은 지속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이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가는 이런 업종별 차별화 양상이 지금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뭐 이런 이제 전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기 마련이고 이슈가 오히려 극에 달했을 경우에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조금 더 좋은 시장의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보수적인 관점은 유지하시되 지금 워낙 그 펀더멘털 대비해서 실적 대비해서 과대낙폭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는 시간으로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나스닥 차트도 보고 오셨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 대비 한 19% 이상 빠지면서 좀 기술적 하락 구간 초입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계속되는 전쟁 우려 또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계속해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업종별 차별화 양상 보이고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계속되는 전쟁 우려 이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시장이 또 적응을 할 것이고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구간에서 보수적인 시선으로 낙폭 과대 실적주들 미리미리 좀 챙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전장 시황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시장 분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어서 입장해 주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는 또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 리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확인해 볼 종목은 워닝 머티리얼즈인데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굉장히 또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거의 장 초반에는 9%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지난 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재 관련주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속적으로 이 36,800원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던 이 박스권 내에서 갇혀있던 흐름 속에서 오늘 장에서는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 박스권 상당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난 만큼 제가 최초에 제시를 해드렸던 42,0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최초에 예상을 했던 부분과는 좀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특수가스 원료의 경우에는 이제 뭐 네온이라든지 아르곤 같은 이런 가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의존도 자체가 전 세계 약 50% 수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발 전쟁 리스크가 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가스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들,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차질이 있을 거다라는 우려감에 지금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뭐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충분히 42,000원 구간까지는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 차례 상승을 보여주고 그리고 일부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만큼 신규 접근의 경우에는 일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추후에 이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재공략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오늘 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000원까지 상승 가능성 물론 있지만 오늘 좀 강하게 오른 뒤에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만큼 신규 접근은 좀 자제하고 좀 보유하신 분들 위주로 좀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또 오늘장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이 전쟁 가능성으로 수혜를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원자재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 러시아의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제재를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원유 국제유가 가격도 거의 $100 부근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서 또 가스, 또 원유 관련주들 계속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또 어떤 섹터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역시 뭐 러시아 관련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선 가장 크게 반응을 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일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이 가스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노르트 스트림 2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재를 가하겠다. 특히나 이 부분을 건설했던 주관사에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주관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러시아의 국영 가스 업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스프롬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의도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이 원자재 수출에 대한 부분을 아예 막겠다라는 의도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제재들이 과연 얼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런 의문점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 제재에 대한 부분보다는 에너지 가격이 추후 어떤 식의 흐름을 보일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어서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유 수출에도 추후에 차질을 빚으면서 전일 기준으로 서부 텍사스유가 92불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추후에는 지속적으로 이런 제재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100불에서 총 120불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천연가스 관련주라든지 또는 원유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독일이 이 노르트 스트림 2 가스관 그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천연가스가 10%나 상승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종목별로도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앞서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들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크게 반응을 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대성에너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차트를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시가스 제조라든지 공급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금 차트상의 흐름 자체가 지난 2021년도 9월에서 10월경에 이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뭐 52주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유통 비율 자체가 낮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고점 구간에서 잘못해서 물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또 오랜 시간 또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극보수적인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앞서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해당 이슈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결국에 시장에서 오히려 이런 이슈가 극에 달했을 경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관련주들,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모두 또 반납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는 만큼 이런 대성에너지 같이 이미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온 이런 테마성이 짙은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가급적이면 접근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에너비스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에너비스의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자에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간 이후에 지금 현재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에너지와 그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뭐 LPG라든지 아니면은 휘발유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 원유 가격이 배럴당 뭐 100불에서 120불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런 전망 속에서 시장에서는 강세 흐름을 반영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잘못 고점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물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큰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 원유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진입은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에너지 관련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 관련주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 관련주가 왜 여기서 나오냐 좀 아이러니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일 시장을 또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러시아발 우려감에 따라서 천연가스에 대한 이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이 사태가 계속해서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조선사들이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결국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LNG 추진선에 대한 부분, LNG선에 대한 부분들이 국내 기업들이 가장 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상황은 조선 섹터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전일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래량을 모처럼 동반해주면서 이 추세가 꺾여 있던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고개를 들어주는 움직임들이 나아졌다라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전일 23%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인 이 약세 흐름 속에서의 그 장기 이평선까지 돌파하는 흐름이 연출된 만큼 당분간은 이 조선 섹터의 흐름 자체는 좀 더 양호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러시아 관련해서 좀 더 관련주들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에너지 관련주보다는 조금은 이런 조선 관련주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효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가장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시선을 돌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대성에너지나 중앙에너비스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또 지난 이틀간 가장 급등을 했던 GSE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윗꼬리가 달리거나 음봉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보수적인 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강했던 조선주들을 좀 주목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쟁 관련해서 수혜도 예상되고 또 주가 수준도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좀 조선주를 주목해 보시고요. 어제 가장 급등했던 대우조선해양 또 언급을 해드린 만큼 오늘 1%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런 눌림목 구간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오전장 시황 분석 모두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저희와 함께 또 해결책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오늘은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상담 신청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8137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만도 매수가 47,000원에 비중 20%, 많이 빠져서 들어갔는데 손절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이 자동차주들 부진합니다. 굉장히 또 생산 차질 우려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셨고요. 오늘은 46,0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 좀 반등할 기미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분은 좀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직 뭐 반등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네. 아직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사실 매수가 자체가 지금 현재 가격 흐름보다는 조금 살짝 높은 수준입니다. 비중 자체도 너무 그렇게 무리가 되는 비중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만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좀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21년도 6월경에 물적 분할 소식이 좀 나타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53,400원 구간 정도를 잘 유지를 해주던 모습 속에서 이번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좀 주가가 이 구간을 이탈한 이후에 지속적인 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이 44,900원, 약 45,000원 구간대를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큰 흐름 상황 속에서는 지금 현재 39,000원 구간까지도 좀 열려 있다 보니까 지금 현 구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면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 장기적으로는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께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너무 넉넉치 않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구간이 좀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져간다라기보다는 좀 다른 좀 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좀 더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관련해서는 지금 최근에 뭐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뭐 부각받고 있는 뭐 러시아 관련해서 이런 관련주라든지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들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갈아타는 전략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 강의까지 잘 집중해서 하셔가지고 잘 들으시면은 좀 더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최근 시장에서 좀 소외가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 제시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크래프톤 매수가 33만 5천 원에 비중 20%, 목표가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크래프톤도 올해 들어서 정말 주가가 계속 부진했고요. 계속 신저가를 낮추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하락을 멈췄고 어제는 또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한 28만 4천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랑 좀 차이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목표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일단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최근에 게임주들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네. 좋지만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반해서 같이 주가 약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전일 이제 최대 주주의 이제 자사주 매입 소식 때문에 일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났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주 재고 가치를 좀 환원시키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와준다라는 것은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이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당장의 시장에서 좀 부각받기에는 다소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자체가 이제 33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가격대보다는 약 한 17%가량 하락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의미 없이 손절을 한다라는 부분은 별로 이제 추천드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비중을 좀 더 늘리자라는 부분은 조금 좀 천천히 접근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 8월경에 상장한 이후에 신규 상장했기 때문에 차트에 대한 데이터도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 2월 14일경이 가장 최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어디가 바닥일지 정확히 몰라요. 그래서 추후에 이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좀 회복을 해주는 타이밍에 분명히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같은 이런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보다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을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로 현 구간에서 설정하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추가 매수 타이밍에서 조금 더 집중을 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추후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때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제가 목표가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설명 제시해 드렸고요. 일단은 좀 보유해 보시고 추후 흐름 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리면서 대원제약 매수가 28,800원의 비중 20%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제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대원제약의 약을 많이 드신다고 하죠. 자, 그러면서 이 이슈가 부각되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은 19,55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매출은 좀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어떻게 네. 좀 봐야 될까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란 부분은 실적 부분이 어느 네. 정도는 좀 받쳐줄 수 있다는 부분이 다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뭐 코로나 관련주들을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뭐 진단키트도 있겠고 치료제 관련주들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수치적인 부분,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 대비해서 좀 양호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리오프닝 쪽으로 좀 더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다음 차례 때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될 때 다음 슈팅 때는 꼭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차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아직 차트가 그렇게 뭐 죽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여전히 물량 자체는 살아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2월 달에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차트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를 현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잘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분명히 한 차례는 매수가 구간까지는 나와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슈팅을 활용해서 매수가가 됐든 소폭 또는 약 익절이 됐든 그런 구간에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진행하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제 하단 구간을 좀 설정을 해드리자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현 구간이 좀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18,200원 구간을 좀 이탈하게 되면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200원 구간은 좀 지켜주자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다만 최근에 수급이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리오프닝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래 가지고 가시기보다는 반등하면 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4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원종합개발 매수가 9,870원에 20% 계속 하락하는데 매수가 올 수 있을까요? 손절가 잡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건설주인데 지난 작년 11월 달에 고점 19,900원 경신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계속 한 3개월가량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시 한번 이 상승이 나오기 전 수준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오늘 8,100원, 한 4%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올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투자 성향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 인맥주를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원종합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좀 정치 인맥주로 좀 엮여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 구간 자체는 지난 2021년도 약 한 10월에서 11월경에 가장 인맥주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던 구간 대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한 번 이제 시장에서 인맥주로 좀 부각이 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뭐 좀 오랜 시간까지는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충분히 이런 탈피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맥주에 대한 성향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약 한 20% 가까이 좀 하락을 해 있는 시점인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뭐 당장 손절을 하자라는 부분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래량도 없는 상태로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단 구간 자체를 좀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지난 2021년도 11월경
본격적인 거래량이 동반되기 이전에 이 하단 지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000원 구간을 좀 지켜주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구간에서 추가 매수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 이제 거래량 없는 소폭의 반등을 주더라도 일부 좀 약손실을 가지더라도 좀 정리하는 쪽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정치인 관련주이기 때문에 좀 매도 쪽으로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650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한미글로벌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25%,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 중이십니다. 이제 2월 달 들어서 최근에 한 2주가량 상승세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보합권에서 12,600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해 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에 반사이 기대감에 일부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현재 수익 중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제 13,000원 구간까지 너무 큰 욕심보다는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진행을 해보자라는 부분으로 13,000원 구간에 일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겠고요. 목표가 13,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 종목까지 상담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변동성 큰 시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핵심 기법들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상위 1%의 수익을 내기 위한 이태우 전문가님의 핵심 투자 병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리오프닝 관련주를 또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리오프닝 관련 업종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추후에 이제 마스크를 벗는 날을 기약을 하면서 한번 화장품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4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화장품주를 투자할 때 어떤 포인트를 잡고 접근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전 세계적인 방역 체계가 지금 개편이 되고 있죠. 국내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으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되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민감주라든지 또는 소비주들 같은 이런 대표적인 업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 영국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2021년도 6월경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에 확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망자 수 자체는 낮은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이 확진자와 사망자의 추세 자체가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주다 보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을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이런 움직임들을 동참하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확진자 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만큼 현재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해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화장품 업종을 주목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면세 채널이라든지 백화점에 대한 영업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화장품 사업에 있어서 영업 이익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약 40에서 50%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면세 채널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드 코로나로 진행이 되고 추후에 이 트래블 버블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이제 면세 채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고 그에 따라 화장품 업종들에 대한 실적까지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백화점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백화점의 이 판매 수수료율 자체가 30% 수준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 패션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내에서 마진을 남긴다기보다는 백화점 내에 입점을 했다라는 이 네임 밸류를 가지고 다른 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백화점 채널에서도 5에서 약 10% 수준의 마진이 창출하기 때문에 이 백화점 영업 정상화도 화장품주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한 밸류를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반영받는 그런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약 20에서 30% 수준의 낮은 원가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마진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반영받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업종 자체가 워낙 국내의 위탁 생산 업체들이 기술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제조 시설이 없어도 이 화장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국내 이 화장품 업종들이 높은 밸류를 반영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비내구재성 소모품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 다른 산업 대비해서 실적 변동성이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프리미엄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패션이라든지 또는 의류 그리고 이제 명품과 같은 이런 패션 관련 쪽의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짝퉁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다 보니 공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직접적으로 내 피부에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짝퉁에 대한 수요라든지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높은 밸류를 반영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는 이런 국내에서 이 화장품 업종들이 높은 밸류를 반영받고 있는 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 상장을 진행했던 사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이제 화장품 산업을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산업 자체의 성장률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 2010년대부터 한한령 이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중국의 소비 확대와 그리고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다 보니까 워낙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한령 이후에는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좀 둔화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지만 지난해 이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은 이 화장품 시장 규모 자체가 약 29.7조 원으로 전년보다 약 4.2%가량 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통계청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자료이고 또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화장품의 이 채널별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세세하게 알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반영해서 지난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1월 달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 자체가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약 14%가량 성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장품 산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다만 한 가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아쉬운 부분 자체가 한한령 이후에 이제 화장품 업체의 실적이 둔화된 모습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쌍순환 정책으로 인해서 내수를 굉장히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내 중저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화장품 기업들의 경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다소 좀 화장품 사업 자체가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화장품 산업, 화장품 업종을 공략할 때 있어서는 모든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중에서도 이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화장품 업체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채널에 주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이제 채널 같은 경우는 바로 위탁 생산 업체 그리고 이 부자재를 만드는 그런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는 ODM 업체와 OEM 업체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중에서는 ODM 업체에 조금 더 주목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ODM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문자가 주문을 하게 되면은 자체적인 생산부터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기술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 생산 업체 중에서도 ODM 업체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결국에 이제 부자재 관련해서는 화장품 용기 관련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화장품의 수요가 늘어나고 제품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때 이 화장품을 포장할 수 있는 용기 같은 경우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위탁 생산 업체 그리고 부자재 업체의 화장품주를 좀 더 주목하는 게 화장품주 투자 전략에서는 조금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잠시 후에 자리를 이동해서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리오푸딩주 그중에서도 화장품주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자, 화장품주들이 좀 지난주에 강했고 이번 주 들어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좀 이런 조정 구간에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볼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공략주 같은 경우에는 네. 제가 앞서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입니다. 네. 바로 인그루드랩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네. 사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이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ODM, OEM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기업으로 또 우리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2018년도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계열사로 인수가 되면서 편입이 되면서 지금 현재에는 코스메카 코리아의 미국 법인으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인그루드랩의 경쟁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FDA에서는 이러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와 같은 이런 제품들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의 효능이라든지 안정성을 굉장히 검증을 많이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 의약품 제조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다른 기업 대비해서 경쟁력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공장 자체가 미국에 있어서 미용이라든지 패션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맨해튼과 굉장히 가까운 토토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고객사들에 대한 니즈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경쟁력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요 대형 유통 채널들을 고객사로 또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아마존에 이제 PB 상품을 납품 계약을 체결하면서 뭐 솔리모라든지 벨레이에서 손소독제 같은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로레알이라든지 에스티로더 그리고 엘리자베스 아덴 등을 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그루드랩의 가장 큰 주목해 볼 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초 화장품이라든지 기능성 화장품이 매출의 약 90% 수준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또는 이제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해서 매출에 대한 등락 자체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미국이라든지 유럽 지역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중국 진출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의심을 못한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에 대한 부분을 한 차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지난 차트를 보시게 되면 2월 17일경에 거래량을 좀 한 차례 실어주면서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다가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약세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수급 동향 자체가 워낙 최근에 관심을 받다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 구간 자체가 뭐 그렇게 기업적인 문제가 있어서 하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구간 자체는 좀 여유롭게 8,200원 구간까지 현재가부터 8,200원 구간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2년도 1월경에 이 저점 구간이라고 할 수 있죠. 7,500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위쪽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10,000원 구간을 노려보고 그 위상으로는 약 11,000원 구간 정도를 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화장품주 잉글우드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 화장품 대장주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또 중국에서의 좀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한한령이나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줄어들면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과 연관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좀 강점이 상대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해외 시장 진출 다변화하면서 좋은 성장세가 기대될 수 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참고해 보시고요.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자, 오늘 좀 오후장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짧게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오후장에 대한 브리핑을 좀 드릴 때 네.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도 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지금 수급 동향 자체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시장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오후장까지 이런 흐름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접근을 하자라는 네.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양지수가 낙폭을 살짝 또 키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 들어오시면 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들의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찍는 법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이태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양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접경 지역에 지금 항공기를 운항을 멈췄고요. 여기에 우리 정부도 수출 통제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지금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코스피 살펴보시면 10시 구간에 살짝 흔들렸죠. 지금 미국 쪽에서 지금 침공을 임박했다 이런 발언들 나오면서 10시 구간에서 많이 흔들리는 모습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1.76% 내림세 속에 2,671포인트 선, 코스닥도 함께 1.75%의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시죠. 현재 외국인들이 5거래 연속 지금 내림세 기록하면서 지금 양 기관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조금 더 빠르게 지금 매도폭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 대형주, 전기전자 이렇게 포션이 좀 큰 업종들을 내놓으면서 지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은 계속해서 외국인이 기관보다 더 많이 팔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양 매도세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100종목에서 함께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살펴보시죠. 지금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고순도 네온가스가 우크라이나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커지게 된다면 이 가스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 공급 중단 혹은 원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 큽니다. TSA나 이녹스 첨단 소재는 거의 5%에 가까운 낙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다음으로는 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CR 검사를 하면은 거의 하루 정도 이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0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는 신속 PCR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된다라면은 해당 모멘텀들이 정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그래도 뉴스에 비해서는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네요. 1.17% 상승한 52,000원에 체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신규 공급을 중단을 하고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의 사용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그룹주들 지금 부진한데요. 특히 셀트리온이 4.36% 내림세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대장주들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위 1% 투자병법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